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창원 LG전에서 니콜슨이 22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전체적인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패인으로 작용했다. 니콜슨 외에 득점을 꾸준히 책임질 국내 자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김시래의 볼 운반과 변준영의 활동량이 살아날 때 팀 전체의 템포가 좋아지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심하다. 세컨드볼 리바운드와 수비 전환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도 반복된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템포가 급격히 떨어지며 상대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이 찼다. 홈에서는 니콜슨 중심의 세트 오펜스로 득점 루트를 만들지만 외곽 슈팅의 성공률이 낮다. 수비에서는 높이 열세로 인한 리바운드 경쟁력 부족이 계속 드러난다. 결국 니콜슨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농구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렵다. 이번 경기에서도 국내 선수들의 지원 득점이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모비스는 2연승 뒤 정관장에 패하며 리듬이 끊겼지만 전력의 기반은 여전히 단단하다. 해먼즈가 골밑에서 버티며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이우석의 외곽이 터질 때 팀의 공격 완성도가 높아진다. 서명진은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박무빈은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많고 세컨드 유닛의 득점 분담이 부족하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부드럽지 못해 세트 오펜스 시 템포가 느려지는 것도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높이와 리바운드 집중력에서는 삼성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해먼즈와 이승현의 수비 호흡은 점차 안정되며 실점 억제 능력이 향상 중이다. 모비스는 외국인 선수의 폼이 오를수록 공격 루트가 다양해질 팀이다. 경기 운영 능력과 수비 밸런스 면에서 삼성을 상대로 조금 더 짜임새가 있다. 2연패를 끊어내기 위한 집중력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삼성은 니콜슨의 폭발력에 기대해야 하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반면 모비스는 인사이드 밸런스와 수비 전환에서 확실히 한 수 위다. 두 팀 모두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지 못해 접전 양상이 예상된다. 결국 경기 후반 세컨드볼 싸움과 수비 리바운드에서 앞선 팀이 웃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비스가 운영과 밸런스 모두에서 근소하게 앞선다. 두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대한항공은 완벽한 전력 유지를 통해 또 한 번 우승을 노린다. 러셀 마이너스 정지성 마이너스 곽승석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폭발력을 겸비했다. 특히 세터 한 선수의 정교한 토스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며 러셀의 결정력을 극대화시킨다. 센터 김규민, 진상원의 블로킹 라인은 여전히 견고하고 수비 전환 속도도 리그 정상급이다. 러셀의 재계약으로 외국인 선수 교체 변수도 차단했으며 이미 팀 전술에 완벽히 녹아든 상태다. FA 시장에서 주축 선수 전원을 잔류시킨 점은 팀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다. 휴식기 동안 피로 회복과 조직력 훈련이 충분히 이뤄져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서브 리시브 안정도가 좋아 세트 플레이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 개막전이라는 점이 팀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결국 대한항공은 공수양면 모두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완성형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개막전에서 우리카드에 셔사웃 패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새 외국인 선수 베논의 공격 성공률이 33%에 그치며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국내 자원 서재덕이 리더로서 분전했지만 상대 블로킹에 묶이면서 효율이 떨어졌다. 신영석은 중앙 속공에서 존재감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팀 템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세터 조승연의 볼 배급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는 지적이 있다.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서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경험 많은 자원이 적어 위기 상황 대응이 늦다. 수비에서는 베테랑 신영석의 블로킹이 핵심이지만
사이드 수비가 쉽게 무너진다. 결국 베논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한항공과의 전력차는 명확하며 이변을 만들기 위해선 초반 서브로 흔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휴식기 동안 완성된 조직력과 리그 정상급 화력을 모두 갖춘 팀이다. 한국전력은 베논의 부진과 공격 전개 문제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세트마다 중반 이후 흐름을 대한항공이 완전히 가져올 그림이 예상된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대한항공의 서브와 블로킹이 빛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사실상 전력차가 뚜렷한 일방적인 승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대전정 관장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개막전 패배로 아쉬운 출발을 보였지만 자네테의 활약은 인상적이었다. 염혜선의 부상 결장은 팀 전체의 패스 템포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새 외국인 자원 자네테는 득점력은 충분하지만 리시브 가담이 불안정하다. 정호영과 이선우가 꾸준히 공격에 참여하지만 결정력이 아쉽다. 중앙 블로킹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다. 세터 라인의 불안으로 인해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떨어지며 득점 효율이 낮다. 공격 루트가 자네테 중심으로 과도하게 쏠려 예측 가능한 전개가 많다. 팀의 젊은 선수들이 활발히 뛰고 있지만 경험 부족이 드러난다. 홈에서의 응원 열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운영은 여전히 거칠다. 결국 세터 부재와 불안정한 리시브 라인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개막전에서 IBK를 꺾으며 상승세로 시즌을 출발했다. 실바는 29점을 올리며 여전히 리그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임을 입증했다. 권민지의 활약과 세터 안혜진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인상적이었다. 팀 전체가 빠른 템포와 적극적인 리듬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국내 선수들의 리시브 안정이 개선되며 실바의 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 다만 이주아의 시즌 아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박혜민과 고예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수비에서 적극적인 커버가 돋보이고 상대 실책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도 높다. 전체적으로 조직력과 체력 밸런스가 정관장보다 앞선다. 리그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이유가 충분히 드러난 경기력이었다. 정관장은 주전 세터 부상과 핵심 선수 이탈로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반면 GS는 실바 중심의 공격 루트가 매끄럽고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살아있다. 자네테의 개인 득점력은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GS는 중반 이후 빠른 템포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양 팀의 컨디션과 완성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경기다.